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반부패 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봐봤어요. 앉았어. 앉았어. 자, 어제 일과 후에 변호인 측에서 정경심 씨의 입원 증명서를 팩스로 보냈다는데 사실입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상세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다든가 아니면 조사의 구체적 내용까지 그렇게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진료의 근거라든가 이런 걸 요청했다라는 정도까지만 저희가 보고받은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입원 증명서에는 발행의사의 성명이라든지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까지 대검에서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하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경심 씨 측에 대해서 그 소위 뇌질환 관련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그게 요 사안에서 지금 서로 뭐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정경심 씨 쪽이 뇌종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한 거는 알고 있죠? 예, 언론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정경심 씨가 정동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양이죠? 저희가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3시간 전에 정동병원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기 보시면 결국 정동병원 측에서는 뇌종양, 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걸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처음 왔습니다. 예. 정경심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옹호하려는 측에서는 계속 뇌종양, 뇌경색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진단서도 검찰에 제출된 적이 없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장님. 네.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사법을 수사와 소추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 검찰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소위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척결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질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검찰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하두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검찰이 좀 떳떳하지 못했다 하는 점하고 또 한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무딘 칼을 그리고 과거 정권 그러니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날선 칼을 사용했다. 라고 비판을 많이 하고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하도가 계속 제기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분산이라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위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에 지명된 지
67일 만에 그리고 장관의 취임한 지 37일 만에 퇴진을 했습니다. 과연 그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 지명 이후 67일 동안 소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어떤 과제를 이행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검찰의 권한 분산은 법률 재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검사들의 그 어떤 그 소신과 자기 헌신적인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검사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그 소신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계속 주장을 한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운용의 문제다. 검찰 구성은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에 지명된 지 67일 동안 과연 그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께서는 불쏘시개의 역할은 끝났다 라고 하면서 자진사임하는 행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해왔던 활동들 중에서 뚜렷하게 눈에 띄는 것은 의정부지검 그리고 천안지청에서의 검사 간담회 그걸 마치고 나서 소위 형사공판부의 강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시에 위반을 했던 검찰 수사조정 관련 법안들하고 형사공판부 강화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부분이죠. 그 외에는 퇴임하기 직전에 1단계 개혁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소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럼 67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부, 청와대, 여당 모두 다 힘을 모아서 모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협박하고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 등 조국 전 수석 가족을 위한 황제조사, 황제수학만 이루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의 그 조사 방식이라든가 소환 문제는 밖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그거는 수사팀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뭐 부끄러움 없이 수사팀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